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파이널 2026 대입을 위한 실전 면접 특강 진행하게 된 강사 황수민이라고 하고요. 네, 1차로 저희가 특강으로 언제 만났었죠? 한 달 반쯤 전에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때 만났을 때는 우리가 사실 면접이 뭐지? 이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맞나요? 네, 물론 고3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이라 말하기에는 네, 그래도 언제나 좀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면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전형에 지원을 해도 될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아마 많은 친구들이 여기 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당장 다음 주에는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한 90%는 학교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 주말에는. 기억이 나십니까? 네. 이 주말에는 여러분들의 학교가 범위는 당연히 정해졌고요. 막판에 이걸 넣을까 말까 정도의 고민 네, 수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일정상 흐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일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이니까 아예 정해져 있는 학생들이 있죠. 그러면은 차분하게 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원서 접수 기간에 맞추어서 학교별로 원서 접수하는 기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서 우리가 한 학교마다 3일 이상 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물론 4일 받기도 하고 5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학교가 언제 마감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조심하세요.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특히나 일찍 마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은 그래왔어요. 올해 거는 제가 따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해서 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이 면접 전형에 진짜로 지원을 한다는 가정하에 사실은 이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물론 내가 면접 전형에 대해서 아직 고민 중이라 할지라도 이게 진짜 면접에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강의 내용에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못 다룬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2교시에는 개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피드백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한 사람당 남은 기간들이 있어요. 가장 빨리 하는 친구들은 한 7주 남았거든요. 면접까지. 네, 10월 25일에 면접을 보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한 7주 정도의 로드맵을 제가 개별적으로 드릴 거예요. 7주, 9주, 11주, 12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개별적인 로드맵을 드리고 이 주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전형은 우린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면접 평가 기준과 질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뒷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거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면접 전형을 한 번 더 상기하기 위해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평가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3가지 평가 영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학업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교 시절에 공부를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가장 의미 있었던 학습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누구에게나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면접 전형에 지원을 하고 대학 입학을 할 때 누구에게나 각자만의 공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잘 떠올리셔야 돼요. 네,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을 올리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어떠한 시간만큼은 확보를 했다. 나만의 공부 시간을 확보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플래너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모르는 문제는 내가 끝까지 파고들기 위해서 무엇들을 했다라는 나만의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실제로 내가 성적이 5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3등급 이상 상향시켰다가
이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다만 이것이 진짜로 있었던 일이어야만 합니다. 네, 그때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수 있는데요. 진정성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에서. 내 목소리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있었던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조금 그거를 부풀리려고 또는 내 일이 아닌데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거기서 진위 여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던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네,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가끔 이럴 수가 있어요. 저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도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못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찾아내는 게 사실은 자기 분석 단계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유인물 안에도 자기의 어떤 학업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질문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가 전공 및 진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의무교육 단계로 다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학교와 학과를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분야에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래서 이 학과나 이 학교에 진학하기에 진로가 잘 맞나? 적성에 맞을까? 그리고 이 진로 희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 졸업한 다음에 이 진로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 플랜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공동체 및 인성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과거의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미래에 어떤 세상을 꿈꾸느냐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활동, 봉사 활동에 대한 경험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사회복지학과라든지 간호학과라든지 이런 특별한 학과에서는 더더욱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치외교학과의 경우에는 어떤 국제사회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건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인성 및 공동체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들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될 거예요. 또는 위에 두 가지만 포함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면접 태도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지는 않는가? 자, 성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면접을 보러 전용료 내고 들어가서 성의 없이 하려고 성의 없이 하나요? 그게 아니라요. 긴장하면은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내가 할 말이 준비가 안 되면은 빨리 끝내버리고 싶잖아요. 그쵸? 준비가 충분히 안 되면.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할 말만 하고서 끝났는데요?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그게 좀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누군가는 지금부터 한 달, 두 달, 원서 접수한 이후로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성실하게 준비해서 갔으면 그게 성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학업 영역과 전공 및 진로 영역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준비하고 세 번째 질문도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면접에 임하는 태도를 통해서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문 몇 가지만 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는가? 시간 관리 어떻게 했는가? 또는 주요한 학습 경험은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이걸 전공과 연결시켜서 대답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공부 그 자체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러한 질문들은요. 전공 및 진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왜 우리 학과 들어왔어요? 입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실제로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합니다.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전공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전공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물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전공 서적을 보고서 찾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경험 중에서 전공과 관련 있는 지식과 정보들이 있어요. 또는 내가 시사사회 질문들 중에서 전공과 관련된 지식 정보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는 지금부터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수업을 배우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교육과정, 교과과정, 커리큘럼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쓰여 있을지 몰라서 그래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교육과정, 교과과정, 커리큘럼 중에 3개 중에 하나는 있을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어떠한 수업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대학 가고 싶어요. 진짜로. 네, 관심 있는 어떤 수업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면접에서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일단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학업에 충실하는데 무엇보다도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1학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이 수업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수업은 제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어떠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저에게 전공에 관한 어떤 탄탄한 기반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어때요? 오이! 관심이 많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그 과목의 학교별로는요, 강의 계획서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그걸 가지고 전공서적 사서 공부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시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단어들 정도는 내가 좀 보고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한두 단어 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분야에 대한 미래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졸업 후의 계획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어느 쪽에 취업을 하실 거예요? 대기업 쪽에 가실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 어떤 것들을 할 건가요? 아니면 무슨 직업을 갖고 싶으신가요? 어떤 자격증을 딸 계획인가요? 자격증 되게 많잖아요. 그쵸? 도시공학과요. 네. 어떤 자격증을 어떤 순서로 할 건가요? 대학교 때 딸 건가요? 졸업 후에 딸 건가요? 졸업 후에 딸 거면은 왜 대학교 때 안 따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추가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공동체 및 인성, 면접에 임하는 태도 나오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유연함 등을 가지고 있는가,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예요. 8분에서 12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보통 7분 이상의 스피치에서는요, 7분 이하의 스피치에서는요, 여러분들의 태도나 눈빛, 목소리 크기, 정확한 발음이 중요한데요. 7분이 딱 넘어가는 순간 내용으로 딱 돌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분 내외를 면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봄과 동시에 초반에 점수를, 또 어떤 교수님은 초반에 점수 매기고선 그냥 지켜만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태도, 이런 것들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초반에 조금 긴장돼서 이렇게 좀 말을 더듬었어.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왔어.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 10분 집중하는 거 어렵나요?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지금 학교 수업이 몇 분이에요? 50분 수업, 50분 수업도 집중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다 집중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0분만큼은 끝까지 중간에 내 머릿속에서 말렸어, 망했어 라는 생각이 스칠 수 있어요.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끝까지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질문이 나의 마음을 쿡쿡 찌르더라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아본 경험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 생애 첫 면접일 수 있잖아요. 그 질문들이 좀 날카롭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공식적인 선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네. 그 질문, 어떻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아니요. 공식적인 선에서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로만 질문을 합니다. 왜? 입학사정관이라는 전문가 집단과 학과 교수님들이 함께 몇 달 동안 준비된 질문들이기 때문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재시문 및 토론 면접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재시문 및 토론 면접은요, 약 15분이나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좀 달라요. 그냥 약 15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네, 특히 연세대학교에는 8분 준비하고 5분인데 8분 8분인가요? 8분 5분인가요? 맞죠? 연세대학. 네, 8분 8분인가요? 8분 5분인가요? 제가 그동안은 8분 5분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좀 다시 찾아봤거든요. 정확하게 하려고. 8분 8분 이렇게도 나와 있길래
아직 못 봤죠? 네, 요거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8분 준비 5분에서 8분 정도 말하는 거다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되게 길죠. 30분 준비하고 15분 말해요. 그런데 30분 준비하고선요,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추가 질문이 나와요. 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지만 그때도 얘기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질문, 여기 그 제시문 면접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대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이에요. 우리 전공서적이요. 얼마나 어렵게 쓰여 있는지 몰라요. 전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두꺼워요. 내용도 많아요. 방대해요. 학술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얼마나 잘 해석하는가. 그리고 인접 학문과 연결을 잘 시키는가. 그것들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요, 준비 과정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토론 면접은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네, 요거 어떤 면접관들이 요거 기억나시나요? 이 화면? 네. 어떠한 태도를 원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거를 오늘도 왜 또 가지고 왔냐면요. 다시 한번 요거는 좀 중요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태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발음이 나쁜 게 제가 구강 구조가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면접관들은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너무 잘 듣고 싶어요. 잘 들려야 평가를 하는데요. 면접관 분들이요, 그 공간이 이렇게 1대1로 말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회적인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거리 두기, 그 사회적 거리에서 공공적 거리 그 사이에요. 그리고 면접관이 2명에서 3명 또는 4명이 될 수도 있어요. 2~3명이에요. 네, 보통 나 혼자 들어가고요. 2~3명 면접 지원자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보통 혼자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좀 떨어져 있는데 내가 평상시 말하듯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선생님께 말했듯이 말을 하면은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떤 사람들은요, 그때 좀 크게 말해주세요 요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의 이야기를 또박또박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저 정말 이 학과, 이 학교 오고 싶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설명을 되게 싫어한대요. 면접에서 여러분들 답변하실 때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는군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인사 잘하는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인사하는 것도 이따 다 해볼 거예요. 자, 무엇을 질문하는지, 아직까지는 이제 지난번 수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빅5 질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의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기소개, 그 다음에 자기소개와 마지막 말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기소개 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둘 다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네. 그 다음 지원 동기,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 왜 지원했나요? 어떤 이유로 우리 학교, 우리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죠?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장단점, 장점은요, 장점 말하고 사례 말하고요. 단점은요, 단점 말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까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게 삶의 태도예요.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데 난 이거 못해. 난 원래 성격이 이런 사람이야. 이래버리면은 약간, 그쵸? 누구나 단점이 있지만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은 평생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많은 지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적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오기도 하죠.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서 내가 꼭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갈 말은 면접에서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학 후, 졸업 후 계획 둘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입학 후는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졸업 후는 대학 졸업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자, 심화 질문은 생기부 내용 기반의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trust me. 네, 제가 질문 다 봤거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과 특성을 반영한 학과별로의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시사상식에 대한 질문, AI와 관련된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사회복지학과는 최근에 있었던 어떤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는 최근에 물론 굉장히 민감한 것들을 잠깐만 지은이 네, 정치외교학과 경우에는 좀 어느 쪽 노선인지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를 질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그 회담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성공적이었다 보는가, 뭐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요런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그러니까 대학 공부라는 것이 이론도 배우지만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배우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잠깐만요. 민선이가 어느 학과죠? 경영학과. 리에가 화공과. 그렇군요. 좋아요. 자, 혹시 이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나요? 아주 짧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났어요. 내가 얘기했나 안 했나 하면서 왔는데 지금 보니까 딱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들 답변을 할 때 어떤 근거나 사례를 드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요? 그냥요. 저는 이게 좋으니까요. 저는 그냥 이게 기억이 났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답변을 구체화시킬 때 그 과정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 결과를 봤더니요. 도서관에서 복사기가 있었어요. 복사기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복사할 것을 들고서 이렇게 줄이 있고 어떤 사람이 앞에 사람한테 갔어요. 똑똑똑,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복사를 좀 먼저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바쁜 일이 있습니다. 라고 근거를 잘 댔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똑똑똑,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끝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똑똑똑,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좀 하면 안 될까요? 왜냐면요,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답이 나와 있지만 어떤 것이 가장 양보를 많이 받았을까요? 했을 때 1번이 가장 많이, 왜냐면 근거, 바쁜 일이 있다는 근거를 대기는 했죠. 자, 그런데 2번 60%, 요 도서관 사람도 되게 착하지 않아요? 반 이상이나 이거 양보를 해줬대요.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60% 양보를 해줬는데요. 세 번째, 1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 복사해야 되거든요. 했는데도 근거를 대려는 노력을 한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작년에 서울대를 갔던 저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문을 읽고 답변을 하는데요. 그 학생이 유독 비문학 지문을 되게 잘 해석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상식이 많아서 답변에 사자성어를 되게 많이 넣어가면서 답변을 할 만큼 이 학생 제법 말 잘한다. 승산이 좀 있겠다 했고 학교장 추천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자, 면접 끝나자마자 나한테 전화해. 그래서 면접 끝나자마자 네, 선생님 저 면접 보고 왔습니다. 이런 지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 진짜 그렇게 답했어? 약간 정확한 그 지점을 못 맞춰서 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답변을. 세 번째 답변에서. 진짜? 그랬구나. 그래. 수고했어. 그 다음 질문들은 어땠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정확한 요지를 학생이 잘 못 집으니까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어떤 핵심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 약간 근접해 가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딱 떨어지거나 사례가 뭔가 아주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아 그래 누구야 정말 고생 많았다. 그래 우리가 이 면접에서 준비한 것만큼 그래도 너가 최선을 다해서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너가 이렇게 성실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그래서 전화 끊고서 이제 그때부터 막 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아 됐으면 좋겠다. 어떡하지? 아 그거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그래도 이 학생이 정말 최선을 다한 거야. 왜냐면 그 전날까지 저하고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연습하고 근데 그 전날 스케줄이 이 친구가 진짜 헬 스케줄이었어요. 정말 시간이 부족했는데도 이거 하고 그거 연습까지 하고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 친구 정말 최선을 다했어 해서 이제 결과를 기다렸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런 걸 본다는 거죠. 네, 끝까지 어떻게든 내가 나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을지언정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할 때 이 프랩의 방법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근거를 대려고 노력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그 방법으로 이 프랩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 면접을 보는 학생들은요. 화공과 경영학과, 뭐 정치외교학과, 의료학과 다 마찬가지예요. 복지학과 다 마찬가지예요. 이 프랩의 방법으로 연습을 초반에 내용을 꽉꽉꽉 채워주셔야 돼요. 내용 연습을 하는 시간을 최소한 1, 2주, 3주, 4주 가져가시는 겁니다. 뭐냐면요. 프랩은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답변을 할 때, 시간 관리 좀 할게요. 답변을 할 때 내가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어느 지점에서 그 경험이 시작됐지 과거의 시간 순서대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10분 내외의 짧은 면접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있어요. 핵심이 되는 말을 초반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두 갈씩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면 돼요. 그 근거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포인트를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로 말씀을 하시는 게 그리고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도 근거도 넣을 수 있고 사례도 넣을 수 있고 핵심 주장이 뭔지도 고민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용에 대한 준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짧고 명료하게 핵심, 결론, 주장을 말씀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 선생님 근거 어떻게 돼요? 하면은요 그냥 네,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학과와 가장 관련이 깊은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어느 복지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기억이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게 나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이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경험인지를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 사례로 예를 들어서 라는 말을 넣으면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그러면은 내가 그때 만났던 사람 그때 처했던 상황 실감나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복지관에서 했던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고교 시절의 경험들과 이 학과에 맞는 경험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원자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대학교 시절은요. 도전을 해야 하는 시기예요. 네, 대학교 시절은 좀 그래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20대 중 조금 늦으면 후반까지도 도전을 좀 하셔야 돼요. 네. 막 무턱대고 도전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나의 한계를 누군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께서 한계는 뛰어넘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지니까 사람이.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불일치시키는 곳으로 가는 거죠.
왜? 내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내가 사회적인 경험을 대학교 때 쌓고 처음 이제 어떤 내가 부모님의 슬하에서 나와서 하는 경험들이잖아요. 그 다음 학교라는 공간에서 한 걸음 또 떨어져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적기예요. 최적기예요. 그래서 이런 답변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도전할 수 있겠구나.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하겠구나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것들을 맡았었고요. 그때 책임지고 완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랩에 맞추어서 여기 활동지 이따가 드리겠지만 지금 안 드려요? 네, 이따가 여러분들이 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인원수. 내 것까지 7개 뽑았는데 7개 뽑아오길 잘했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빅5 질문에 대한 답변도 쓰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프랩에 맞추어서 2개 질문, 핵심 질문 했거든요. 프랩에 맞추어서 쓰는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요. 내용 기반을 한 다음에는요. 키워드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아주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 완벽주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성실한 친구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내가 적은 거를 그대로 머릿속에 떠올려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는 바로 우리 학교의 창의 무엇 이러한 이념이 저와 맞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해요. 네, 근데 그러면은요 원활한 상호작용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근데 선생님 저 불안해요. 제가 쓴 대로 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 키워드 중심의 면접 방법을 하면요.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프랩의 구조에 따른 답변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뻥! 자, 프랩이야. 머릿속에 이제 귀에서 들리는 거야. 프랩이야. 프랩 하면서 이제 귀에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첫 번째 포인트가 뭐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의 핵심이 뭘까? 일단 결론부터 치고 가는 거야? 네. 하면은 딱 그 문장을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가 되는 그 프랩의 구조에 따른 키워드들,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쓰는 그 면접 노트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랩에 맞춘 면접 노트가 완성이 되잖아요. 단어만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면은 처음에는 단어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단어만 보고. 도전은 성장. 어떤 활동에서 어떻게 했고, 그게 나의 성장시킴. 그래서 대학에서도 도전. 이렇게 내가 키워드로만 썼어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보면서 내가 말을 술술술 해보는 거예요. 1분에서 1분 30초로. 자, 그런 다음에는 질문만 보고 이번에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이게 우리가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의 기억력에는요. 장기 기억도 있고 단기 기억도 있잖아요. 단기 기억은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 무슨 색 옷을 입고 왔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잘 기억 안 나죠? 네, 이게 단기 기억이에요. 그 순간 바로는 기억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기 기억이고요. 장기 기억은요 아주 내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거는 얼마나 내가 꺼내서 말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횟수의 제한이 없어요. 이건 진짜 내 거야. 이게 장기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뭐 다음날 한 번 더 복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 한 번 더 봐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장기 기억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작업 기억. 작업 기억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것들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할 때 그 내용들을 기억해서 그것들을 말로 구성해낼 수 있는 어떤 기억력을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연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8개까지 키워드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5개, 보통 5개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8개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PPT가 있으면은요, 아, 이게 이번 순서는 이거구나 딱 보고선 무슨 말 할지, 이게 작업 기억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는 이런 답변이라는 키워드가 한 5개에서 8개 단어로만 구성된 면접 노트가 준비가 되면 이 작업 기억을 활용해서 면접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질문에 답변 1분 내외로 하고 그 다음에 한 세트,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 질문을 한 세트로 해서 모의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요거 좀 내용을 쓰는 것, 프랩에 맞춰서 쓰는 것과 그 다음에 키워드로 쓰는 것을 좀 섞었어요. 많이 좀 길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들을 알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촉매, 효율적으로 이끌어내, 빠르고 효율적임, 내가 실제로 어떤 것들을 했음, 그 다음에 특히 화학 생명 분야에서는 촉매가 중요하듯이 나도 우리 학과에서 촉매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강점은 무엇인가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했고 원래 강한 주장을 좀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훈련을 했음, 정외과에서 요구하는 전략서에 큰 도움이 됨. 요거는 좀 키워드 8개로 좀 줄일 필요가 있겠죠. 시간 관리. 자, 학교를 4군데에 쓰는 학생도 있어요. 자, 1지망 학교를 좀 정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심적으로 내가 준비해야 하는 학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면접을 보는 학교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1지망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학교의 비전, 이념, 인재상이나 이런 특징들 좀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학교 학과,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 있잖아요.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들어가서 교육 목표, 세부 전공, 진출 분야, 뭐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도 보시면 도움이 돼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말씀하시면은 우리 학교나 우리 학과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대학에서 뭐 배우는지 혹시 어떤 시스템으로 배우는지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요거 쓰면 되나요? 요거? 오케이. 요거 본 적 있어요? 이거 알아요?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그때 내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요것도 알아요? 이것도 알아요? 대학 가서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학생도 있네요. 알아요? 몰라요? 자, 오케이. 1분 안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요, 전공 과목이 있고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전공 과목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학과와 관련된 과목이고요. 교양 과목은 교양인으로서, 대학을 나온 교양인으로서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전공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모무학 개론 수업들은요,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트랙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학과라고 했을 때 아동복지 쪽으로 갈 것인지 노인복지 쪽으로 갈 것인지 정책복지 쪽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3, 4학년 때는 거의 선택 과목을 많이 듣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양 과목에서는 필수 글쓰기, 대학 글쓰기, 대학 의사소통, 대학 데이터 다루기 수업이 필수로 많이 들어갑니다. 1, 2학년 때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이게 제일 재밌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재밌어서 스키 들으실 수도 있고요. 레크레이션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재밌는 거 뭐가 있을까? 요리 이런 거 들을 수도 있어요. 세계사 이런 거 재밌는 것들 되게 수업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박 터집니다. 요거는 거의 대부분 수강 신청할 때 다 들을 수 있게 해당 학과는 들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요거 먼저 여러분들 수강 신청 하시고선 다른 거 하셔야 돼요. 꿀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강 신청 학점은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한 기본적인 거고요. 4년 동안 130학점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4년을 나누면은
1년에 몇 학점이에요? 30 몇 학점 되지 않나요? 그쵸? 네. 그렇게 하면은 1학점이 1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보통 4학년 2학기는 여러분들 수업을 그냥 몇 학점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4학년 1학기까지 모두 끝내버리세요. 왜냐? 4학년 2학기 때는 취업 준비하거나 여러분들이 계획한 거 대외 활동 같은 거에 조금 더 집중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때 토익 봐야 되고요. 자격증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초반에 많이 땡겨서 2학년 때 3학년 1학기까지는 되게 바쁘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갔을 때 대학 홈페이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 학과 홈페이지, 교과과정, 강의 계획서 또는 수강편람, 연세대학교는 수강편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교환학생 제도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돼요. 교환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교환학생에 내가 선발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1학년이 된 학생과 아닌 학생은 천지 차이예요. 네. 이걸 내가 저 교환학생 할 생각 없는데요?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마음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교직 이수제도. 학과에 들어갔을 때 40명이 정원인 학과예요. 그 중에 10%, 5%에서 10%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성적 우수생한테 2명에서 4명 정도 되겠죠? 40명 정원인 학과에서는요. 네. 그런데 이거 하려면은 대학교 1학년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보통 뭐예요? 놀아요. 엄청 놀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노는 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그래도 내 미래를 위해서 이 시간 나도 놀고 싶지만 전략적으로 노세요. 공부한다고 못 노는 거 아니거든요. 네. 놀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 확인해서 가시면은 대학 생활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확인을 하면서 계속 수업을 할게요. 압박, 돌발, 꼬리 질문 요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나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좋아요. 압박 질문은 좀 압박하는 거예요. 실제로 좀 어려운 질문들 하는 거고요. 그때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돌발 질문은 정말 생뚱맞은 질문들을 할 수도 있어요. 꼬리 질문은 내가 한 말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게 꼬리 질문입니다. 요 3가지가 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압박 질문은 여러분들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하면은요, 생각보다 실패했던 경험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 나에겐 정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덤덤히 한번 돌이켜보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러면은요,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갈등이 있었던 경험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해요. 실제로 그러기도 해요. 어떤 학생들은 막 그때 막 목소리가 떨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는 갈등이라는 것들이 오기도 하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공에 관련된 어려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돌발 질문 여기 있고요. 꼬리 질문은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떠한 과정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압박, 돌발, 꼬리 질문입니다. 압박, 돌발, 꼬리 질문은 나에게 어렵거든요. 누구에게나 어렵고요. 나한테만 그 질문 하지 않아요. 그 면접보는 모두에게 그런 질문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려운데? 하면서 하시면 돼요. 말씀을 하시면 돼요. 자, 그때도 요거 막 훅훅훅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목소리 훈련은요, 하실 때, 지금부터 이제 말할 때, 초반에 내용을 보실 때는요, 목소리 훈련에 그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데, 키워드 작성할 때 있죠. 키워드 작성할 때부터는 내 목소리도, 내 발음도 좀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제가 이제 목소리도 듣고 있다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충분히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심호흡도 좀 하면서 내가 좀 긴장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좀 진중하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해도 되기는 해요. 요거는 정말 넘어간다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지금 알아두는 게 아주 중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면접을 할 때 일단은 기본 자세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서 있을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기본 자세로 가장 좋은 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좋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군대선 이거예요. 근데 이거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제스처를 사용할 거라면은 좀 팔 전체로 분명하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저에게 있어서 학업의 경험과 활동의 경험 중에서 가장 더 인상 깊었던 것은 활동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거 이런 식으로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네. 이 제스처는 연습할 때, 모의 면접을 연습할 때 시도해 보세요. 많이 시도해 보세요. 그 실제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려면요, 엄청 많이 해봐야 돼요. 네, 엄청 처음에 되게 어색하게 막 나오거든요. 하나, 둘, 세 번째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시도해 보셔야지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발표, 토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생의 의사소통 수업이 중요한 건데 그때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을 좌우로 앞뒤로 흔드는 이런 습관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잡아주셔야 돼요. 짝다리 집으시면 안 되고요. 보통 앉아서 면접 봅니다. 그랬을 때 다리 꼬거나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접어가지고 뒤로 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다리를 이렇게 한다거나 쩍벌을 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네, 다리 가급적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 딱 펴서 하시고요. 등 기대서 앉지 않을 거예요. 네, 요 정도로 해서 앉아서 말씀하시고 10분인데 이거 어렵나요? 그쵸?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추 옷 만지작거리기 하는데 이게 불안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건데요. 또는 손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또는 막 어떤 학생들 막 다리 만져요. 이거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정규 수업하는 학생들 중에 이러고 이렇게 해요. 처음에 해요. 그러면은요, 이제 그때는 얘기는 안 하죠. 하지만 영상을 보여주죠. 자, 보거라. 너가 어디를 만졌느냐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 넘기는 거. 여러분들 면접 볼 때 헤어스타일은 단정하게 해서 거슬리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남학생들은 앞머리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치? 앞머리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이게 눈썹 위로 올라가면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요거 한 달에 한 번씩 요거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머리가 조금만 길면은 이거 하거든요. 요거 하시면 안 돼요. 요거 하지 않도록 그냥 딱 깔끔하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 비비거나. 자, 강사님께서 면접 전에 긴장을 풀러 가셔서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거는 이미 문 밖에서 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 할 것 같죠? 한다니까요. 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네. 요거 지난번에도 시연을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세요 해주시면 돼요. 문 닫히면은. 했어요? 안 들렸거든요. 그냥 제가 알아서 들어올게요. 네, 요겁니다. 네, 요렇게 시작하시고 나갈 때는 사실 여러분들 나갈 때는 거의 안드로메다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하고서 총총총 막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장 들어올 때 멀리서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하고 요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까먹어요. 까먹고 그냥 인사성, 아까 인사성 긍정적인 태도, 인사성 없으면 부정적인 걸로 평가하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면접을 일주일 앞두고는 여러분들 학교 및 학과 탐색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요거 일주일 전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음 주에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탐색한 것들을 이렇게 기본 질문에 넣고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서 면접 노트 준비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그냥 노트 만드시면 돼요. 요즘은 이렇게 컴퓨터로 쓴 다음에 출력하셔도 되고요. 네. 음성 훈련 같은 경우는 키워드로 말할 때인데
제가 지금도 음성 훈련하는 친구들은 자, 음성 훈련 파일을 저한테 올리라 그러거든요. 올릴 때 그 연습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요. 최대 30분까지 하거든요. 자, 옆에다 물 두고 연습하세요라 그래요. 생각보다 목 많이 타요. 예, 말할 때. 그리고 긴장하면 또 목이 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 충분히 마시는 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을 해서 나를 모니터링 하는 거. 이따 평가표도 가지고 왔어요. 평가표. 어디있지? 가지고 여기 있죠. 네. 나의 음성과 컨텐츠와 비언어, 태도. 그러니까 그 제스처 같은 거. 요 세 가지만 봐도 되거든요. 면접에서는요. 실제로 면접과 관련된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이 쓰신 면접과 관련된 평가표라서 공신력이 입증된 평가표이기 때문에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까지 지각하지 마세요. 불안해져요. 더 떨려요. 그래서 네, 좀 일찍 가시고 내가 어떤 의상을 입을지도 점검하시고 요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렸어요. 블랙, 화이트, 네이비, 그레이 요 톤 안에서 브라운까지도 가능하기는 해요. 너무 화려하지 않은. 그래서 남학생들은 이렇게 네, 하시고 여학생들 이렇게 네, 하시고 면접 당일에 좀 일찍 일어나시고 9시까지 가야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래도 7시에는 네, 일어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 챙겨가시고 키워드로 준비된 노트하고 깔끔한 의상과 신발. 우리가 면접 볼 때는요, 가을이에요, 가을. 네, 건조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물이랑 로션이나 립밤 같은 거, 특히 립밤, 색깔 진하지 않은 거로 립밤 정도 좀 챙겨가시면요, 입이 말라요. 입이 말라서요, 막 이렇게 뗄 때마다 이게 끈덕끈덕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립밤이 나도 모르게 나의 그 신체에 유연함을 좀 도움을 줍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선생님 왜 그런 것까지 챙겨요?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성악과를 학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 낼 때 어떤 것들을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도착한 다음에 순서 확인하고 주변 상황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접장에 가시면 대기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혹시 이화여대에 지원하는 학생 있나요? 네, 이화여대 지원하는 학생 있으면은 저 면접 그 지원 제가 요거 할 거거든요. 요거 올해 이화여대 네, 면접 지원하는 제가 입학사정관은 저의 스펙이 오버스펙이라서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이라서 그럼 조교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야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얘기들을 또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영상 쓰지 마세요. 네, 지금 요거는 진짜 이거 잘못하면은요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저 그냥 가만히 조교 역할만 할 건데도 불구하고 네,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면접 대기실에 가시면은 한 10분, 20분 전에 가서 대기하는 동안에 이렇게 면접실 앞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하겠습니다. 잠깐만. 예슬이 몇 시까지 가죠? 아침이었나요? 오후였나요? 확인해봐요. 맞아요. 국제형이 있고 국내형이 있잖아요. 국제형.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9시부터 12시까지 가둬놓기도 해요. 한 명씩 나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12시에 만약에 면접을 봐도 9시부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체력 관리 되게 필요해요. 사탕 초콜릿이나 가벼운 간식 같은 거 먹게 해주거든요. 거기 쓰여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준비해 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대기를 해야 되는지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네. 지쳐요. 만약에 내가 3시간 정도 대기해야 된다면은 그 3시간의 플랜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는 많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것보단 멉니다. 면접관 2명에 여러분들 앉는 자리가 보통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네, 한 명씩 제가 10월 25일에 혜정이가 가장 먼저 보더라고요. 그래서 7주 기준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2번째 시간 끝나고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쉬는 시간을 갖기 앞서서 질문이 있을까요? 뭐든 좋아요. 지금 질문 받고 나중에 2교시 끝나고 또 질문 받을 거거든요. 질문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네. 이따 개별적으로 우리 면접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쉴게요.